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1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12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4,173명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 수가 45만 명을 넘어선 45만 2,291명, 사망자 수는 97명 추가된 14,933명, 회복자 수는 3,102명 추가된 38만 2,08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자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설 때 14,175루피아, 팔 때 14,2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9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쌀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짜배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식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닭고기, 소고기, 계란, 바왕메라, 마늘, 식용유, 설탕의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민간조사기관 포플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코로나19 감염 유행하기 이전에 비해 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7.5%가 매우 만족한다, 53.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은 60.7%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전 조사 때의 65.1%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로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의료정책, 현금급여 방법,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기초교육 확충 방안 순으로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33.3%가 대통령의 불만, 2.8%가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포플리센터의 누르 아피파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책 시행이 연기돼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호주에서 15억 호주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빌리는 차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ля니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매우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15억 호주 달러를 빌려준 호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제공한 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받은 보건 분야, 비즈니스, 사회보호 계층 등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시 호주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는 무역과 경제, 그 이상의 것이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가 제공한 차관을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695조 2천억 루피아, 약 54조 9천억 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 총 생산 GDP의 6.34%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세계은행, 이슬람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외부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500억엔, 약 5,400억 원의 저금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선물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채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투자 확대와 주요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산업장관 간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12일 한국 성윤보 산업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바하릴 투자부 장관은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확대와 주요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국내 총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중심 국가로 신남방 정책의 출발을 선언한 나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 2,000여 개 이상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성 장관은 면담을 통해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 상황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봉제 분야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강경보수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음주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과 통일개발당 소속 국회의원 21명과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 1명이 알코올 음료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법사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2015년 알코올 음료 금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형태의 주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술을 생산, 유통, 보관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에서 10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징역 3개월에서 2년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알코올 음료 금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올해 2월 해당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술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 금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따로 없고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다만 인구 2억 7천만 명의 87%가 무슬림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수마트라 섬 아체주만 술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에서만 술을 팔고 대다수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금주법안 반대론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술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술을 금지하면 관광 경제에 타격이 엄청날 것이다. 밀주 생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가 자카르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약 19%가 코로나19는 세계 엘리트층이 만들어낸 음모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아멜리타 루시아 홍보 담당자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은 서부 자바주 보고르가 24.1%, 자카르타는 22.5%였다. 연령대는 25에서 40세, 최종 학력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한 달 평균 지출액 약 250만 루피아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노인과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뿐이라고 답변하며 위생규율을 준수할 필요성은 알고 있더라도 마스크 착용 중요성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월 13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